네, 2월 15일 15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일요일에 3명 확진자 발생했고요. 오늘 현재까지 2명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는 1,951명이 되겠습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중등증 1명, 위중증 1명 어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경증 140명입니다. 검사 현황은 어제 3,000건 검사 진행했습니다. 총 누적 검사는 58만 8,294건입니다. 1,951건 양성이고요. 현재 1,872건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 현황입니다. 2월 13일 34명 입국해서 확진자 없었습니다. 2월 14일 어제는 14명 입국해서 아직 확진자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병상 903병상 중 광주 환자 137명, 전남북 환자 74명, 타시도 환자 7명으로 잔여 병상은 685병상입니다. 확진자 발생에 대한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발생한 지역 감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향대 서울병원 간호사인 용산구 634번가 접촉자로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확진된 2명은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한 명은 효정 요양병원 관련해서 1명이고요. 나머지 1명은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입니다. 지금 효정 요양병원이 추가돼서 누적 168명, 용산구 634번 접촉은 3명이 되겠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 970번과 관련된 TCS 관련해서는 325명이고요. 성인 오락실 관련해서는 63명이 되겠습니다. 어제 순천향대병원 관련해서 세부 현황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순천향대 서울병원 접촉자 관련은 북구 소재 7병원에서 저희가 병원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발생 경위로는 634번, 용산구 634번이 2월 13일에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3명이 확진됐습니다. 그중에서 병원 직원은 2명이고 지인은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위험도 평가를 나갔고요. 총 19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어제 같이 지인과 용산구 634번과 만났던 3명만 양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73명은 전원 음성입니다. 현재 18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구 소재 7병원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접촉자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총 104명 정도가 접촉자입니다. 그중에 특히 밀접 접촉자는 27명으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77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조치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CCTV 또 방역소독이나 이런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또 표면소독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의 방역관리에 대한 철저하게 할 것을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꺼번에 다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동감시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77명에 대해서는 3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감염 또 예방관리 이행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인과 종사자들의 경우 사적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자율적인 복무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인 중에 유증상자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를 철저하게 유지해 주시고 코로나 검사를 사전적 예방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병원 의료기관의 경우 방문객들이 자칫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객들에 대한 방문 일지 작성, 또 체온 측정, 또 면회객에 대한 방문의 최소화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병원 상황과 명절 이동으로 확진자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지난번 추석의 경우를 저희들이 비추어 봤을 때 추석 연휴 동안에 상당 부분 지역 간의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동의 결과가 반영된 게 3주 내지 4주 정도 후에 폭발적인 그런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에 설 연휴에도 우리 광주시의 경우는 추석 대비 한 60% 정도가 우리 광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석보다는 방문객이 줄었지만 어쨌든 방문이 있었고 지역 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추석 설 진행 동안 방역 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졌느냐에 따라서 확진자 발생의 결과는 2주 내지 3주 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는 지났기 때문에 이미 설 연휴 기간 동안 타지를 방문했거나 또는 타 지역에서 오신 손님들을 만났거나 또 가족들끼리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 반드시 검사를 해주시고 특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선제적 검사를 해서 추가 확진자를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이동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명심해 주셔서 가까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또는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으시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1.5단계로 거리두기가 변경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은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방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방역수칙 위반 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방침이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근 2주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 발생 숫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히 이제 영업시간이 연장되거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업장에 대해서는 협회나 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점검,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하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를 실시할 것이고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 또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지금 시자치구 경찰 합동단속이라든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뮤비방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도 집중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음악 영상물 제작업인 뮤비방에 대해서도 83개소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었는데요. 불법 영업을 8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보면 미등록 노래 연습장업 영업을 했거나 주류 판매를 했던 곳 5개소에 대해서 위반 적발을 했고요. 그다음 식품업 접객업소 내에다가 노래 반주기를 설치를 한 곳, 이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여기 2개소를 적발을 했고 또 5인 이상 머인 금지를 위반한 곳 1개소에 대해서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이런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되면서 첫 번째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중에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다음에 각 업소별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적발되거나 확진자로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 조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시, 구, 그리고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한 우리 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질병청에서 브리핑이 이제 끝났는데요. 저희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앙에서 질병청에서 모든 예방접종에 관련된 백신 수급이라든지 또 인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방향이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 우리 자치구의 기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의 준비는 하겠지만 세부 계획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질병청에서 발표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의 접종 목표는 전 시민의 70%를 11월까지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구가 145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접종 대상은 101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접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초저온 백신을 놓아야 되는 접종센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상온 일상적인 수준에서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먹게 될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맞는 접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 또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 접종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에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신속 대응팀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차원에서도 예방접종 추진 실무진, 그리고 이런 실무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예방접종 센터에서 초저온 백신, 초저온 보관 백신을 접종해야 될 예방접종 센터에 대해서 의료 인력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 저희 시에서는 1월 말부터 지역 협의체 등과 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초에는 권역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장소로 확보하고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방접종센터를 선정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특히 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조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 예방접종센터를 현장 방문하였고 행안부 장관께서 직접 현장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방접종센터 5개소에 대해서는 서구 염주 종합체육관이 3월에 가장 먼저 세팅되고 그 이외에 4개소에 대해서는 5월 이후 7월 정도에 세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 계획 수립은 지금 질병청에서 모든 접종 대상자에 대한 그 대상자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질병청에서 책임을 지고 먼저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예상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2월 24일까지는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도 물량에 대한 접종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초도 물량에 대해서는 당초에 권역 접종센터에서 조선대학교에 있는 권역 접종센터가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권역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게 될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그 백신의 수급 상황에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예방접종센터인 서구 종합체육관에서 설치되어 있고 또 방문해서 진행될 접종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월 중순까지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합니다.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접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행되는 방문 접종의 방식은 요양시설이 협약을 맺고 있는 촉탁의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하시거나 또는 촉탁의사가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보건소 접종팀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2월 중순 이후부터 3월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은 또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그 찾아가는 방문팀에 대해서도 구성을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2월 달 안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모의 실험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종에 대한 모의 훈련은 다음 주 2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모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로 시설에 방문 접종하는 것에 대한 모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부터는 요양 및 정신병원, 요양 및 정신시설에 대한 방문 접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그 치료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접종은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2차로 또 치료 종사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접종도 3월에서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한 병원 종사자입니다. 여기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센터에서 놓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배정이 예상되는 숫자는 호남권역 22개 병원에서 맡게 될 의료진 5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6개소, 전라북도 6개소, 전남 7개소, 제주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긴 하지만 3월경에는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접종은 권역예방접종센터로 내원해서 맞거나 아니면 각 병원에서 백신을 또 전달을 시켜서 병원에서 자체 접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대학병원에 설치된 권역접종센터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10% 내외가 직접 와서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병원과 시설병원 등 시설 등의 입소자와 입원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접종인데요. 단서는 오늘 질병청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65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놓게 될 텐데요. 65세 이상에 대한 유효성 평가 또 유효성 평가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65세 미만에게 예방접종이 먼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 그리고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가 약 153개소에 18,064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70개소에 대한 8,205명, 요양, 정신, 재가 요양시설 83개소에 대한 9,859명이 되겠습니다. 백신과 접종의 시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는 2월 말에서 3월에 접종을 하게 되고요. 2차는 4월에서 5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접종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병원은 자체 접종을 할 것이고요. 노인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여기도 3월 초쯤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도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 숫자는 의료기관 106개소 14,4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급 종합병원 2개소 3,191명, 그리고 종합병원 21개소 5,4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83개소 5,774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106개소 14,415명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의료기관 자체 접종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내소에서 접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고요. 3월 중에 접종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대상은 주로 119 구급대, 역학조사 요원, 검역 요원, 검체 채취 요원, 검사, 이송, 실험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대상자들은 3월 중에서 또는 2차 5월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접종 방법은 보건소에 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히 이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관계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기를 좀 늦춰짐에 따라서 64세 미만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이 먼저 접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배정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것은 권역 중심으로 해서 권역센터에서 한 3월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